현진영 씨 모시고 저희가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누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성 발라더로서 현진영을 다시 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나를 떠나가요. 할아버님이 좀 돈이 많으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가세가 그렇게 키운 거죠? 땅이고 집이고 다 파시고 접시 닦고 우유 배달하고 신문 돌리고 이제 한남대교에서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뛰었어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면 갈 수 없는 곳이 그렇죠. 하늘나라. 하늘나라구나. 그렇게 팀을 옮기는 바람에 춤을 다 출 줄 알게 되는 점점 더 뺄래야 뺄 수 없는 멤버가 돼버렸네.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이승환 선생님 만나게 된 거죠. 춤을 아마 제가 그렇게 안 췄으면 선생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도 사업가인데 네. 그 픽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니까. 토끼춤은 뭐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무대에서 추는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노는 애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이제 한국에 바비 브라운 들어오기 전부터 췄어요. 근데 선생님은 토끼춤만 출 수 있는 애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다양한 춤을 출 수 있는 애를 보다가 이제 저랑 이준호 형님하고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이제 저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준호 형님은 본인이 양보해서 제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승환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기를 제 목소리에 새소리가 있었대요. 흑인들이 소울이 딱 느껴지는 그 갖고 있는 그 허스키한 소리가 있어. 노래는 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잘 깎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춤이 많은 장르를 다양하게 소화하는 맞아요. 능력이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너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현진영 씨의 데뷔는 정말 센세이션했죠.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저는 그때 데뷔를 했잖아요. 네. 예, 뒤에서 이렇게 현진영 씨의 뒷모습 보면서 박수 치는 그 신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진짜 정말 그때 현진영 씨 인기는 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92년도에 이제 빅히트를 치긴 했는데 사실 네. 제가 90년도 데뷔잖아요. 네네. 정확히 따지면 89년도예요. 데뷔는 좀 더 일찍 했구나.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식 데뷔가 90년이고 이제 베타 버전이라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저를 게임으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싱글 앨범을 내시고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뉴잭슨이랑 장르가 한국에 아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토끼춤과 뉴잭슨이랑 장르 자체가 한국에 이제 먹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시험해 봐야 보고 되니까. 되면 앨범을 내겠다라는 야. 안 되면 없어지는 거죠. 저라는 가수는. 그러니까 이제 베타. 굉장히 냉철한 비즈니스맨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한 여자란 노래로 89년도에 이제 베타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온 클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클럽. 네, 싱글 앨범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싱글이. 그렇죠. 요즘이야 뭐 다들 음원이니까. 근데 그 당시엔 싱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선생님이 모르니까 네. 한 장이 팔릴 때마다 100원 정도 손해보는 금액으로 시장에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막 나가기 시작하고 난리 났다. 클럽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댄스곡의 척도는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막 난리 나고 그럼요. DJ들이 막 그렇지. 판을 사갖고 막 틀기 시작하면서 막 이게 막 퍼지니까 된다. 부랴부랴 이제 그걸 접고 90년 4월에 앨범을 내서 한 게 슬픈 마네킹이에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제 데뷔곡이 슬픈 마네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야한 여자가 있었구나. 예, 야한 여자. 80년도에. 예. 그게 이제 막 차트에 올라가고 이러진 못했어요. 사실 그게 토끼춤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좋아했는데 노래 자체가 너무 어려워갖고 그래도 현진영을 알리는데 그게 엄청난 예열 과정이 됐던 거죠. 맞아요. 그러다 이제 조금 쉬운 멜로디에 슬픈 마네킹이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팍 받기 시작하면서
그 인기가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독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큰 인기였나? 서서히 오는 거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진짜 소위 왜 뭐라 그랬지? 신데렐라라고 그러나? 자고 일어나니까. 그랬다는 그게 진짜 맞아요. 그 말처럼 어저께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딱 그러니까. 샀는데 막 오니까 매일매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때 현진영 씨가 고작 20살? 19. 예. 뭐가 이마, 마냥 고3이야, 고3. 예, 뭐된 마냥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쵸, 사고가 그럴 났죠. 수밖에. 그죠. 네. 그때도 엄청나게 이제 뭐 대서특필 됐던 사건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유혹을 거절하기에는 현진영 씨가 너무 어렸어요. 사실 지금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뭐 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인성에 문제 이제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뭐좀 어렸을 때부터 인성 교육을 좀 잘 받았으면 이런 좋고 나쁘고의 어떤 그 판단력도 좀 더 이제 명확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뭐 다 후회 안 하거든요. 이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보면 이제 뭐라 할 수 있지만 근데 딱 후회하는 한 가지가 가정과 학교에서 받는 인성 교육을 조금 더 받았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요즘. 그게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가 쏟아지고 그에 뒤따르는 유혹도 쏟아지거든요. 거기 앞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현진영 씨 같은 경우는 결핍이 너무 많았고 그 감정적으로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냥 뭐 그걸 합리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진짜 그 성공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텅 빈 느낌? 무대가 끝나고 나서. 뭐 사실 뭐 처음부터 제가 그걸 막 그걸 하려고 그랬던 누군가 건 그런 이제 뭐 예. 이렇게 들이키지 말아야 될 걸 갖고 와서 그렇죠. 한번 해볼래? 뭐 이태원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평소에 조금 알던 분이 이제 그걸 저한테 권했어요. 사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 처음에. 얘기도 들은 것도 있고. 그렇죠. 무섭죠, 근데 사실. 사실 그때 이제 저희 선배들이 그걸로 이렇게 맞아, 이제 맞아. 예, 제가 가수하기 전에 뭐 잡혀가고 이런 거를 보기는 했기 때문에 맞아, 맞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걸 하면 네가 막 음악도 노래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아니, 나는 싫다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제 생각에 그래요. 이제 저를 이제 보험처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유를 하는데 적당히 어느 정도 하면 싫다 그러면 말아야 되는데 집요하게. 계속 집요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다 뭐 느낄 수 있어. 이거 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포기하겠지. 네. 라는 생각을 이제 어리석게도 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우리 엄마 좀 보고 싶다고. 엄마 볼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야, 엄마 당연히 네가 엄마 생각 계속하면 엄마 보여. 못됐다. 만질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쪽 편에 진짜 엄마가 보이면 어떡하지? 아닌데. 진짜 엄마를 만질 수 안 돼. 있으면 이게 아니 환각이라도 좋으니까 해볼 수 있다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너졌구나. 네, 그래서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아이고 참. 이게 뭐 그 사람이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고 그냥 나 혼자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혼자 해롱해롱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정신 차려 보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파구를 잘못 찾았네. 잘못 찾은 거죠. 에이. 예, 그래서 이제 잡혀갔죠. 그렇죠. 그건 워낙 뭐 이슈가 많이 됐던 네. 거였고 그 사람이 아까웠어요, 네, 진짜. 그 사람이 잡히면서 저를 얘기를 해갖고 그러니까 수순이었지 뭐.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수환 선생님이 몇 주만 더 있으면 1등 할 것 같다. 코앞이었는데.
그러니까 순위로는 뭐 코앞이었다고 하지만 이미 1등이었고 이미 뭐 최고점을 찍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지? 막 속상하니까. 우리 모두 현진영 씨의 팬이고 너무 아이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러고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공백이 그쵸, 있다가 네. 이제 흐린 격수의 그대를 만들게 된 거죠. 이제 흐린 격수의 그대를 만들면서 이제 그 노래가 사실 이제 어머니의 얘기예요. 아, 그랬구나. 그 흐린 격수에게 그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 흐린 기억 속에 그랬구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같이 공동 작곡한 이탁 씨도 어머니가 미국에 계시고 오랫동안 한국에 떨어져 있어갖고 야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나는 더 기억 안 나지. 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셨는데 뭐 이러다가 만든 노래예요. 근데 이제 우린 그걸 그렇게 노래방에서 춤을 췄다. 진짜 이런 가슴 아픈 가사인데. 근데 그게 뭐 사실 그 22살 나이에 네. 3호곡을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름의 이제 그리움을 그렇게 발산한 그래서 거죠. 엄마를 연인으로 우애해갖고 그랬구나. 이제 젊은 우리 세대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여자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엄마도 맞아요.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또 사랑하는 그렇게 이제 마음이니까. 가사를 우애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다행히 컴백이 또 잘 네 그래서 됐어요. 그걸 성공이. 하자마자 네. 3주 만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돌아서버린 너였기에 멀어져버린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그냥 각 음원 차트에 뭐 그냥 거의 막 난리도 기본적으로 뭐 MBC가 9주. 예. 근데 9주도 또 중간에 이제 MBC 파업이 있어갖고 한 달을 쉬었어요. 말에 1등을 해서 93년도 초까지 1등이 연결이 돼버리니까. 심지어 파업의 공백을 뚫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MBC에서는 상을 줘야 되는데 너무 끝물에 나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고민하다가 그렇네. 신인 가수 상을 주는 거예요. 아니 데뷔를 3년 됐는데 신은 네. 신이지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만 것 같아요. 예, 그 저기 어쨌든. 국장님 그죠. 그런 비슷한 새로운 얘기를 마음으로. 하셨어요. 예, 너는 10대 가수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가 지금 새롭게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신인 가수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그 상도 받으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했죠. 그렇지. 완전 그야말로 전에 성공과는 비교도 비교가 안 될 됐죠. 만큼의 예, 성공을 누렸죠. 음반도 뭐 100만 장이 넘게 맞아요, 나가고. 맞아요. 공전의 히트였죠. 예, 그래서 뭐 해외에서도 뭐 저를 이렇게 그렇죠, 인터뷰해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기억나요. 그럴 정도로. 예. 뭐- 우리 모두 같이 그 제기가 너무 짜릿했다고. 맞아. 예? 뭐 저희 그래서 그런 그 다음이 배신감이 더 예, 느껴. 그래서 이제 뭐 그걸 하고 또 잘 했어요. 잘하고 이제 두근두근 쿵쿵이라는 맞아요. 노래로 3집 너의 마음, 앨범으로 나의 마음, 두근두근 쿵쿵. 예, 그거를 또 바꿔갖고 완전히 이제 이미지 변신을 해갖고 맞아. 그랬는데 이제 그 음반을 내자마자 한 달 정도 지났나? 그러고 사고가 났죠. 그 이후로 그러면은 정말 이전에 또 이런 추락가는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또 맹렬한 추락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아예 방송 자체가 안 됐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제가 갑작스럽게 서서히도 아니고. 공중파 방송을 9년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 꽤 오랫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2006년도에 이제 방송 재개를 다시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9년 동안을 방송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냥 다큐에서 현진영 씨 근황을 간간히 볼 수 있을 정도? 그게 2006년부터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럼 그 9년은 뭘 하셨어요? 그 이후에 감옥도 한 번 더 가고, 예, 그리고 이제 들려지는 소문에 진짜 현진영 씨가 계속해서 좀 방황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네네, 예. 많이 했죠. 좀 갈피를 못 잡고. 그냥 뭐 예. 밤업소 같은데 뛰면서 생계는 그걸로 유지하고 그 중간에 이제 이제 작곡가로서 활동을 했죠. 제가 막 예. 구본승 씨 2집 앨범도 제가 프로듀서하고 아니요, 그건 실현 이후. 1집이고 예, 미궁이라는 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노래 제목대로 가는 것 같아요. 미궁에 빠져갖고 미궁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 구본승 씨가 아이 진짜. 예,
아무튼 그 한동안 굉장히 슬럼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혹시 그때 신앙이 생기신 거예요? 어머니는 불교셨고 네. 아버님은 무교셨고 네. 이제 저하고 여동생은 무교였는데 네. 우연히 이제 부활절 날 네. 계란을 주고 먹을 걸 준다는 말에 아이들이 많이 친구들하고 네, 가죠. 갔죠. 음. 처음 가봤죠. 그렇게 해서 갔구나. 되게 예, 그렇게 된 신기하다. 거죠. 왜? 예. 아 이게 무교와 불교 사이에 아이가 둘이 교회를 간다. 이것도 되게 먹을 거 먹으러. 그래도 어쨌든 예. 교회와 연이 닿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던 거는 어떤 기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사건에서. 사건에 갔을 때 네. 사실 제가 그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아. 네, 제가 실제로 그거를 했던 게 아닌데 아. 그때 이제 되게 억울하고 힘든 마음에 그때 당시에. 예,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하. 이제 조배숙 전 그 네네. 의원님을 네네. 그 거기서 만나게 돼요. 변호사였었고 네. 이제 국회의원을 사선 그렇죠. 국회의원 예, 사선 하셨던 국회의원.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 시절인데 제가 1심에서 인정이 안 돼 갖고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가중. 예, 가중이 돼서 3년 가까이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심에 실형을 받고 왜냐면 1심에 뭐 변호사들이 무조건 벌금으로 빼줄게 이러니까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겠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무죄에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증명이 안 되니까 이제 심증으로서는 그렇지.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재판부에서도. 법은 또. 네, 그래서 이제 실형을 받고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던 중에 조배숙 변호사님 얘기가 이제 그 안에서 막 돌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분이 여성 변호사고 이제 굉장히 진심으로 뭐 한다라는 소문이 나서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 접견을 신청을 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니 사건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성경 얘기만 하다가 가래요. 하나님 얘기를 쭉 하시더니 네. 들어가래요. 당황했겠다. 뭐지? 이랬어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네네. 근데 막연한 믿음이 그분한테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여러 명의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자기한테 얼마 주면 그냥 벌금을 아이고. 내보내줄게 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만 다른 거라니까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신청을 해갖고 또 신청했어요. 만났어요. 근데 만났더니 이제는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얘기 안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조심스럽게. 일단 오늘 들어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래갖고 이거 선임하면 안 되겠다. 현실적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예. 이 사람이 나한테 의지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 성경책이 온 거예요. 저한테. 네. 근데 그분이 보낸 거예요. 저 성경책을. 세상에. 그래갖고 변호사가 그 담당하는 변호사가 성경책 보내준다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래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도 야, 이 사람이 왜 너한테 성경책을 보냈을까 막 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 성경책 사실 그 안에서 비는 거 외에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놔뒀다가 하루 이틀 놔두고 있는데 손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걸 좀 열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열었는데 첫 장에 이제 그 변호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쓰신 글이 네네. 이제 뭐 하나님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딱 쓰신 글이 있는데 그것만 딱 보고 덮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접견을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자 이제 사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소름 돋아.
제 얘기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얘기를. 지금 제가 정선 씨하고 하는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변호사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뭐 아무튼 여기저기 자료를 막 해서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변호사님이 최후의 변론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변론하신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변호사가 냉정하지 못하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이거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그럴 수 있죠. 있었는데 예. 제 얘기를 그 변호사님이 하시면서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눈물이 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지, 그래서 당연하죠. 저는 여기서 만약에 형을 받아도 저분을 원망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판결에 이제 형 집행 구속 정지 보석이라는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힘든 상황인데 되게 드문 경우 아닐까요? 그렇죠. 네. 판사님도 어떤 저에게 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쵸. 마지막 저에 대한 기회죠. 얘기를 듣고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참작을 해주셨구나. 참작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조배석 의원님하고 교회를 좀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랬구나. 네. 아, 좀 말이 길었네요. 아니요.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런 연유로 또 신앙생활이 또 시작됐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배석 변호사님, 의원님 다니시던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연이 좀 특별하게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조배석 의원님이 주애란 박사님이라고 얘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이즈 복균자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에요. 네. 지금 의학 박사신데 네. 그분을 소개를 해줘갖고 네. 이제 그분이 수양 어머니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 또 그분 또 댁에서 이제 함께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네. 또 이제 재기 앨범 준비도 했었죠. 그래, 맞아요. 현진영 씨 주변에 진짜 어른이 없었어. 맞아요. 내 삶에서 이건 돼, 이건 안 돼라고 끌어줄 어른이 너무 일찌감치 없었어. 안 계셨어. 아버님은 아프셨으니까. 그렇죠. 그래, 근데 너무 좋은 어른을 만났다. 감사하다. 아니, 그러면서 또 좋은 인연도 만나셨다면서, 거기서. 아내분을 그 계기로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신 거예요? 뭐 그 아니요, 시절에? 그건 아니고요. 2000년도에 아, 2000년도에. 네, 2000년도에 이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에 와이프를 만났죠. 잠깐만, 되게 운동하러 갔는데 갑자기 팍 첫눈에 꽂힌 거예요. 운동하러 딱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제 이제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사이클 네네. 타는 걸 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딱 보는데 오 막 광채가 이뻐갖고 광채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좀 어떻게 해서 좀 친해져야겠다. 근데 뭐 한눈에 반했구나. 네, 꼬시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네. 좀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또 이제 순수한 마음에. 예, 그러니까 마음은 순수했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행동은 꼬시러 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갖고 옆에서 이제 사이클을 같이 탔어요. 그래서 타면서 이제 말을 걸라고 귀엽다. 이제 계속 눈치를 보면서 말을 걸라고 순간적으로 저기요 이러면서 얘기를 걸라고 그러는데 이 부인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네. 표정이 약간 한심한데 안쓰러운 표정? 이게 애쓴다 이런 그쵸, 거. 이제 네, 표현하기 참 근데 약간 뭐 지저분한 걸 봤다라는 느낌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색을 하면서 갑자기 자전거를 딱 멈추더니 딱 하는 말이 저기요 이거 고장난 거니까 딴 데 가서 타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딱 보니까 체인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전거 체인이. 그걸 모르고 30분 넘게 계속 탄 거예요.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한심하게. 네,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근데 거기서 또 남자가 네.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쫄면 안 되지. 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요 알고 있거든요.
그쪽한테 말 좀 걸기 위해서 알고 탄 거예요. 좋아서 그러는데 뭐. 네,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 귀여웠을 것 같아. 아이고 그래요 이제 네. 알겠으니까 저쪽 우쭈쭈쭈. 가세요 이러더니 내가 이제 여기서 또 끝나면 여기서 끝나겠다 싶어서 저랑 그 실내 테니스 한 판 치실래요? 그랬더니 저 지금 힘들어갖고 그러면 언제 치실래요? 그랬더니 다음에 쳐요. 그래서 그럼 내일 칠까요? 그랬어요. 바로 그때 저돌적이시네. 내일이요? 그럼 내일 치자고요. 그랬더니 몇 시에 오세요? 그랬더니 몇 시에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몇 시까지 올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그 2시 50분에 딱 나갔어요. 그 다음날. 근데 어떤 남자랑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테니스를. 진짜? 네. 그래갖고 갑자기 내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화나지. 그래갖고 문을 확 열고 그 남자분한테 쌍욕을 했어요, 제가. 야, 이씨! 어쩌고 저쩌고 삐삐 막 이러면서 저희 와이프가 저를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일단 나가 계세요. 했더니 그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오면서 이러면서 가요. 네. 뭐야? 그리고 이제 나랑 테니스 친 거예요. 혀를 차.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라 네. 환자라고 그랬대요, 저를.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라고 그 남자분한테. 부인도 보통 분 아니시다. 네, 그래갖고 둘이 이제 실내 테니스 진짜 치면서 웃긴다. 네. 이제 좀 친하게 된 거죠. 다행이다. 네. 친해진 게 다행이다. 네, 완전 좀 힘들었어요. 친해지기까지도. 그 좀 예쁘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장벽을 칠 수밖에 없는 주변에서 이렇게 좀 대시가 많아서 좀 장벽을 치시는 스타일이더라고 보니까. 아니 뭐 그래갖고 제가 그치. 책을 항상 보거든요. 네. 뭐 자전거 탈 때도 책 보고 뭐 책 보면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네, 특이하다. 책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보게.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네, 했구나. 다 했죠. 그래서 책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줬죠. 그리고 또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진짜 한 5, 60권을 빌렸어요. 어떡해. 책을. 그 책을 왜 안 돌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착하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분도? 저희 집사람 말이 막 사람들은 바쁘게 막 다니는데 나 혼자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냥 세상에 혼자 똥 떨어져 갖고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인연이야, 인연. 그래갖고 되게 안쓰럽고 그래서 뭐 책도 이제 빌려달라고 그래 저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지나가는 말로 책 안 돌려주세요. 그때 돌려드릴게요. 제가 자꾸 잊어먹고 안 갖고 오니까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에. 저기 앞에 그 카페에서 봬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그러고 불러내고 한 권 주고 불러내고 한 권 주고 아니, 너무 아날로그식인데 귀엽다. 한 권 주고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니까. 한 3, 40번을 만났어요. 그럼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3, 40번 만났으면? 예. 다된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다 아니야? 된 아니야? 줄 알고 집에 이제 데려다 주면서 예. 기습 뽀뽀를 했죠. 예. 풀스윙으로 싸대기를 딱 맞았는데 불이 번쩍하면서 그러니까 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재밌다. 근데 오기는 생기는데 자꾸 내가 빌빌대게 되더라고요. 더 좋아하면 약자가 되니까. 그래갖고 이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된 더 거예요. 좋아하니까 아쉽지.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뭐 어쨌든 와이프의 만남의 시작이었고 또 아내분이 신앙이 굉장히 신실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 정도일 줄 네. 몰랐어. 거의 뭐 어쩔 때는 이수만 선생님하고 같이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진짜? 매니저와의 동거? 거의 뭐 이수만 선생님이 저 관리할 때 하시던 거 버금가게 해요. 그러시구나. 아까도 그래서 자수를 너무해. 네. 그 어쩔 때는 진짜 목사님 함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예, 여러 면에서. 네, 여러 면에서. 네. 예. 아내분은 배우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일본 진출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네네. 그 현진영 씨와 만나면서 그 궤도가 수정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와이프가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로 데뷔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그 있다가 일본의 뭐 드라마 캐스팅이 돼서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회사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네. 진출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랑 만나면서 저를 선택을 한 거죠. 가면은 이제 이것도 보통 저하고는 일은 아니다 안 되니까 진짜. 네. 그냥 자기 생각에 그랬대요. 지금은 오서훈이 현진영을 필요하는 것보다 현진영이 오서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진영을 봤을 때는 현진영이 그동안 살면서 뭔가 필요했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어 보였대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엄마도 진짜 필요할 때 안 계셨고 맞아, 아버지마저도 그랬는데 맞아. 자기마저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자기가 겁이 났었대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 시작은 현진영 씨가 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깊은 사랑을 하고 계셨네요. 그 아내분께서. 그 아내분이 물심양면으로 뭔가 현진영 씨를 위해서 하는 그 행보들이 간간히 저희 귀에 또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너무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근데 강제로 입원도 막 이렇게 시키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그 와이프 만나면서 이제 4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네. 재기 앨범을 네네.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갖고 이제 이 거의 생활이 막 그 하기 힘들 정도까지 왔었어요. 근데도 이제 그 와중에 제가 녹음을 강행을 하고 곡을 쓰고 녹음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와이프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아이고 그랬구나. 지켜봤는데 이게 되게 위험해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설득을 하더라고요. 오빠 병원에 가서 치료 좀 받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치료를 받아봤지? 정신과를 한번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 공황장애도 그것도 맞아요. 고칠 겸 한번 가자 이러는 거예요. 결단 내리셨구나. 그래갖고 내가 내일 모레 음반 발매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활동을 해도 지금 잘 될까 말까 하는데 네. 날들 병원을 가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옛날에 어릴 때 그 잘못 저지른 것 때문에 꼬리표가 평생을 꼬리표 달려서 갈 텐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그 정신이 아픈 꼬리표까지 나한테 해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저항을 했죠. 그렇죠. 현진영 씨 마음도 이해가 가죠. 그때 와이프가 이제 그럼 자기는 저를 안 만나겠다. 아이고. 그럼 뭐 결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냥 떳하게 기자회견하고 나 공황장애 이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음반 발매하는 날 뭐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갈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들어가게 된 거죠. 와, 근데 진짜 정말 그거는 아내분의 결단이 너무 필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길게 봤을 때. 근데 그 아내분 덕분에 IT 선교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행보예요, 사실. 좋은 저의 전환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전환기였고 제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하기까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저희들 말로 그 모사를 친 분들. 네. 모사를 친 분들은 뭐예요? 그거 이제 거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예, 뭐 김원희 집사님하고 우리 원희도 있구나. 예, 또 그 누구야 감사하네. 이성미 집사님 두 역시. 분이 저희 와이프랑 이제 작다 모의를 해서 걸려 드셨군요. 예, 저한테 여행 삼아 갔다 와라는 얘기인데 네. 거기를 여행 가는 게 말이 되냐? 뭐 아니 좋은 데로 프랑스나 뭐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로 보내달라. 네. 그래 안 간다 했어요. 근데 비행기 표도 그냥 해준대요. 네. 원래 선교는 네. 본인이 부담해서 가잖아요. 근데 너는 특별히 비행기 표도 해주겠다. 거기 가서 정말 네 뭐 흑인 음악에 진짜 뿌리니까 그걸 근데 그때 솔직한 거예요.
그 속았어요 또. 근데 다녀오신 후에 현진영 씨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기까지. 근데 그분들이 진짜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협업으로 보내셨다는 건 지혜로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이란 시험은 그때 닫은 것 같아요. 예, 가는데 또 저만 미국 비자가 안 나와갖고 아, 그 예전 가오 때문에 그 기자가 안 나와서 그렇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걸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걸 억지로 어떻게 보내려고 이제 웨이버 신청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던 중에 김원희 씨가 네. 프랑스로 경유해서 가는 경로를 찾아낸 거예요. 주여. 근데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날 이제 해서 IT를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거기 너무 덥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목사님 방이 있었어요. 그 뉴욕에 있는 목사님 방이. 거기만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예인인데 왜 나를 에어컨 있는 방을 안 해주고 목사님만 에어컨 있는 방. 그러면서 시험에 들면서 거기 온 남자들은 전부 이제 응접실에서 잤거든요. 선풍기 다 내 쪽으로 하고 애들 땀 뻘뻘 흘리면서 다 자고. 아기가 또 나왔구나.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네. 거기 IT는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그 IT 사람들이 보면 영혼이 뺏긴다고 그래갖고 못 찍게 해요. 못 네. 찍게 한대요. 근데 내가 막 신나갖고 이제 그 차에서 사진을 막 찍으니까 거기 이제 뭐 전도사님이었는지 아니 뉴욕에서 이제 계신 분이 여기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본인은 카메라 이만한 거 들고 찍으면서 나한테 딱 그거는 이유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 몰래몰래 찍는데 맞아요, 그 맞아요. 당시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자긴 찍으면. 이거 전도사라고 자기가 무슨 지금 지휘를 나한테 이렇게 막 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아무튼 막 진짜 막 최악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이제 빈민촌 가는 게 마지막 이제 그 진행 상황이 마지막이다. 이제 좋은 마음으로 우리 이제 보고 이제 IT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고 갔어요. 네. 근데 진짜 입구서부터 냄새가 진짜 어디서 맡아보지도 않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또 짜증이 막 몰려오고 딱 내렸는데 애들이 캔디 이러면서 날 잡는데 냄새가 너무 나갖고 발로 밀었어요. 제가 야 절로 가라고. 그 손으로 이렇게 손도 이렇게 들어서 손도 이렇게 하고 가 좀 막 진짜 이 정도였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가자. 집에 가자. 힘들어 죽겠다. 목사님이 주도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작은 손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꼬마가 아까 그 내가 발로 밀었던 꼬마가 그냥 마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럼 막 느껴지면서 이렇게 기도 딱 끝나기 전에 나를 이렇게 한 번씩 보더니 잉크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무너졌어요. 거기서 확 무너지면서 진짜 너무 기쁜 진짜 다 행복한 느낌이 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막 이러고 있는데 얘가 이제 아멘 하고서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손을 안 놨어요. 안 놨는데 그 바닥이 다 조개 껍데기로 막 다 이렇게 조각조각 있는 바닥이 거기 애가 맨발로 다니거든요. 이제 나가는데 얘를 안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안았어요. 안았는데 진짜 내가 이걸 거짓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옆에만 있어도 냄새가 나갖고 그렇게 진짜 옆에 오는 것도 짜증나던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끌어안았는데 사람을 안아서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친구랑 헤어질 때도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마지막 날 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네. 이렇게 그 긴 진짜 열흘 가까이의 맞아. 시간을 맞아. 나한테 왔고 또 마귀들은 얘를 못 만나게 하려고 계속
계속 나한테 방해하고 나를 갖다가 시험에 들게 하고 막 이랬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너무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한테. 오늘 사실 이 얘기 들으려고 현진영 씨 모신 것 같아요. 진짜 이 IT의 작은 아이와의 이 만남이 사실 그냥 딱 현진영 씨가 이제 하나님 얼굴 봤다라는 생각? 그냥 그 앞으로도 우린 숙제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걸 다 담아내진 못하지만 그냥 현진영 씨의 간증은 이 아이와의 그 만남 그리고 느꼈던 그 충만함 이걸로 이 긴 여정이 저는 딱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 IT에서 조금 자주 부르셨던 찬양이 있다고 네. 하는데 그거 살짝만 좀 청해 들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현진영 씨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아마 이 선물을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더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네. 저희가 또 시간상 아쉽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힘든 얘기도 꺼내주시고 또 긴 호흡이지만 차분하게 현진영 씨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그게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네. 그 간증 방송을 한 2번 정도 했는데 네. 사실 오늘 여기서 간증한 게 가장 솔직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솔직함. 이게 아마 하나님도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도 완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현진영 씨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아름다운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해요. 네, 네.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또 우리가 러브콜을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